안녕하세요. 한국어로 다양한 한국 문화에 대해 이야기하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에 오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2025년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여러분 연말 마무리 잘 하고 계신가요? 오늘은 좀 소소한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준비를 하려고 했어요. 그냥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 몇 가지 이야기해보면서 그냥 가볍게 들을 수 있는 그런 주제로 가져와 보려고 했는데 제 에피소드들을 쭉 생각해보다 보니까 이게 좀 재밌는 한국 문화 한 가지를 또 소개해드릴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은 제 개인적인 에피소드 플러스 여러분들이 알아가실 수 있는 재밌는 한국 문화 포인트 한 가지 같이 이야기해드리는 그런 에피소드가 될 것 같아요. 제목에서 보셨듯이 오늘은 한국인들도 헷갈리는 한국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하는데 제가 최근에 사건이 3가지가 있었습니다. 3가지 사건이 있었어요. 좀 큰 사건은 아니고 가벼운 미니 사건들이거든요. 근데 이게 다 헷갈려서 뭔가 내가 오해를 해서 생긴 사건들이에요. 그래서 그 3가지 사건들을 이야기해보면서 한국어 특징도 같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헷갈렸던 경험 3가지 사건 중에 첫 번째가 기차표 사건이 있었고요. 2번째는 추러스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번째는 시간 도둑 사건이 있었어요. 시간을 훔치는 시간 도둑 사건. 궁금하죠? 일단 첫 번째 기차표 사건. 이게 제일 큰 사건인데 제가 아빠랑 있었던 사건이에요. 저희 아버지가 최근에 대구라는 좀 지방으로 여행을 갈 일이 생겼어요. 그래서 대구는 그 서울이나 경기도에서 좀 떨어져 있어가지고 기차를 타고 가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아빠가 이 기차표를 예매를 해야 되는데 혼자서 예매하기가 좀 귀찮기도 하고 어렵기도 하니까 저한테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뭐 기차표를 오프라인으로 가서 예매를 할 수도 있지만 저는 핸드폰 어플로 예매를 더 빠르게 할 수 있으니까 오케이 하고 제가 대신 예매를 해드렸어요. 그래서 뭐 여기서 출발하는 기차표랑 그리고 돌아오는 기차표 이렇게 예매를 해드리고 그 기차표 앱에서 어플에서 할 수 있는 기능인데 그 기차표를 선물하기를 할 수가 있어요. 그 기차표를 선물하기를 하면은 아빠한테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그 기차표가 전송이 돼요. 그러면 아빠는 기차에 타서 그 문자를 이제 보고 확인하고 타면 되고 뭐 그런 거 검사를 할 일이 있다. 다른 직원이 기차표 보여주세요 하면은 그 어플에 있는 거 문자로 온 거 이렇게 보여드리면 돼요. 그래서 저는 그걸 선물해드렸어요. 근데 다음 날인가 아빠한테 다시 전화가 오더라고요. 전화가 와서 그때 예매했던 기차표 중에 돌아오는 기차표 있잖아. 그거를 1시간 더 일찍 출발하는 걸로 바꾸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 처음 예매할 때는 그 시간이 다 매진이었어요. 표가 없었는데 이제 오픈이 돼가지고 취소표가 생겨서 그걸로 예매를 다시 바꾸고 싶다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하고 다시 예매를 해드렸어요. 그 좀 더 빠른 기차표를 예매해드리고 다시 그 새로 예매한 돌아오는 기차표를 아빠한테 보내드렸어요. 그래서 이제 원래 있었던 돌아오는 기차표 있잖아요. 1시간 늦게 출발하는 그 원래 예매한 기차표는 취소를 해야 되는데 그거를 아빠한테 취소해요. 왜냐면 나는 선물했으니까 아빠한테 그걸 아빠가 취소해야 돼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가 문자로 그걸 어떻게 보냈냐면 원래 거는 취소해요 라고 보냈어요. 원래 거는 취소해요. 그랬는데 아빠가 알겠어 라고 오더라고요. 그래서 이거 취소하는 방법 알려줘야 되나 생각했는데 아빠가 하는 방법 아나 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 넘어갔어요. 근데 그러다가 이제 아빠가 돌아오는 그 시간쯤 돼가지고 제가 그 기차표를 확인하는데 뭔가 환불이 됐다 이런 문자가 안 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상하다 하고 아빠는 이미 그 빠른 기차 타고 돌아오고 있고 그런데 그 아빠가 돌아오고 있는 시간에도 이게 취소됐다는 문자가 안 와가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그 어플을 확인해봤는데 취소가 안 되어 있는 거예요.
근데 이거 취소 기간이 지나가지고 이미 취소가 안 되는 상황이고, 그 기차표 가격이 얼마 정도였죠? 한 38,000원 정도였습니다. 한 25달러 정도 돼요. 그러니까 이거 받아야 되잖아요. 그냥 괜찮아, 이거 날려버리기에는 아까운 금액이란 말이죠. 그래서 아빠한테 바로 전화를 했죠. 아빠, 그거 취소한다며. 근데 취소가 안 됐는데? 물어보니까 아빠가 나 그거 취소하는 방법 모르는데? 너가 예매했잖아. 너가 취소해야지 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내가 원래 거 취소하라고 했는데 알겠다며 라고 얘기를 하니까 아빠가 나는 너가 취소하겠다라고 얘기하는 줄 알았지 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됐나 다시 보니까, 원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원래 거는 취소해요. 근데 이거 저의 의도는, 제가 하고 싶었던 말은 원래 거는 아빠가 취소해요 였는데, 아빠가 이해한 거는 원래 거는 제가 취소할게요 라고 들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둘 다 이렇게 오해를 해가지고 기차표를 날려버렸습니다. 기차표 돈을 2배를 냈어요. 2개의 가격을 결제를 한 셈이 됐어요. 그래서 너무너무 아까웠는데 거기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한국말이 정말 어렵다. 왜 이렇게 누가 취소를 하는 건지 이야기를 안 해도 뭔가 이렇게 말할 수 있게, 서로 대화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하는 생각이 들면서 좀 비슷한 일이 있었던 것 같은데 하고 2가지 사건을 더 생각해냅니다. 그게 2번째 추러스 사건인데요. 추러스 사건은 저랑 이제 중학교 때 친구들 2명, 3명이서 이야기하는 그 단체 카톡방이 있어요. 단체 메시지 방이 있는데 거기서 일어난 일이에요. 저희가 오랜만에 이제 연말이고 하니까 같이 만나서 놀자. 어디서 놀까? 이런 약속을 세우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 채팅방에서. 그래서 원래 저희는 경기도 사람이에요. 경기도에 있는 중학교를 다녔던 친구들이어서 경기도에서 만날까? 이런 얘기를 하다가, 근데 뭐 또 약속 장소로는 서울을 많이 골라요. 서울에 맛있는 것도 많고, 그리고 저희 3명 중에 1명은 서울 사람이에요. 서울에서 지금 혼자 살고 있어서 서울에서 살래? 서울에서 만날까? 경기도에서 만날까? 이런 막 약속을 정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얘기를 하다가 그냥 우리 뭐 너네들 뭐 그 부모님도 뵈야 되고 하니까 그냥 경기도에서 만나자. 경기도 뭐 식당 같은 거 알아볼게. 이렇게 얘기가 됐어요. 그래서 막 그 경기도에 있는 식당들을 알아보다가 제가 한 추러스 집을 발견합니다. 근데 저 빼고 다른 2명 친구 중에 A 친구라고 할게요. 이 A 친구가 추러스를 엄청 좋아해요. 되게 좋아하는 추러스 가게가 있어요. 그 가게가 저희 동네에도 이렇게 생긴 거예요. 그래서 야, 너가 좋아하는 추러스 가게 여기 동네에 생겼다. 이렇게 메시지를 보냈거든요. 그랬더니 이 A 친구가 그러네. 이렇게 답장이 오더라고요. 그리고 서울까지 와주세요. 점점점 이렇게 보냈습니다. 서울까지 와주세요. 점점점. 저는 그걸 보고 우리 지금 경기도로 만나기로 약속을 했는데 얘가 좀 아침에 일어나니까 귀찮아졌나? 그래서 서울까지 와달라는 건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서울로 갈까 경기도로 갈까 이런 걸 막 얘기하고 있던 중이었으니까, 바로 직전까지. 그래서 너 서울이 더 편해? 나는 뭐 상관없긴 해. 서울 뭐 어디로 갈까?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A 친구는 좀 늦게 확인을 하고 B 친구가 야, 서울이라고? 나는 경기도인 줄 알고 이미 계획 다 세워놨는데, 경기도 가는 그 계획 다 세워놨는데 안 돼. 경기도에서 봐야 돼. 뭐 이런 얘기를 저희끼리 막 하고 있었어요. 근데 뒤늦게 A 친구가 다시 그 메시지를 보고 그게 아니라 그 추러스 가게에 경기도에만 있지 말고 서울까지 와주세요 라는 뜻이었어 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추러스집 이야기였어? 나는 경기도가 갑자기 멀어가지고 서울까지 와달라는 이야기인 줄 알았어. 또 이렇게 얘기가 됐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뭐 경기도에서 잘 모여서 놀았지만 그
정말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생기는 작은 오해들, 뭐 거기에서 저희 사이가 나빠지고 이런 건 아니지만 그 사이에서 작은 오해들이 생기잖아요. 그리고 또 비슷한 사건이 한 며칠 뒤에 또 생깁니다. 그게 시간도둑 사건인데요. 시간도둑 사건은 어떤 거냐? 제가 새로운 조명? 뭐 컴퓨터 장비 이런 거를 촬영 장비를 좀 보고 있었어요. 라이트를 찾아보고 있다가 제 친구 중에 한 명이 이런 뭐 라이트, 뭐 장비 이런 걸 잘 아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 친구한테 이거를 보내면서 이거 조명 사려고 하는데 지금 이거 사려고 하는데 어때 보여? 괜찮아 보여? 라고 그걸 보내놨어요. 근데 그 친구가 그걸 이렇게 막 보더니 잠깐만 이렇게 보고 이 조명은 뭐 이 조명이랑 한번 비교해 보면 좋을 것 같아 하면서 좀 이렇게 살펴보고 또 이렇게 조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이야기들도 하게 되고 뭐 그렇게 됐어요. 그래서 좀 시간이 흘렀어요. 한 5분 10분 정도 이렇게 얘기를 하게 됐어요. 근데 저는 결제를 하려고 나 이제 그러면 이거 결제한다? 괜찮은 것 같지?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친구가 잠깐만 이거 조금만 더 찾아보면 더 싼 거 있을 것 같아. 뭐 이런 식으로 잠깐 기다려봐 라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래 고마워 이렇게 찾아줘서 이렇게 하고 있었는데 그때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시간 뺏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해요. 딱 이 톤으로. 시간 뺏는 거 아니야? 무슨 뜻인 것 같으세요? 저는 이거를 내가 지금 너 결제하려고 하고 있는데 내가 괜히 일부러 장난으로 너 시간을 뺏으려고 이렇게 괜히 뭐 좀 더 찾아볼게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진짜 괜찮은 게 더 있어가지고 내가 이거 찾아보려고 하는 거다 라고 이해를 했어요. 저는. 그래서 응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응 시간 뺏는 거 아니야. 그랬더니 그 친구가 맞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라고. 너가 내 시간 뺏는 거 아니라고 얘기를 하니까 친구가 그게 아니라 나는 지금 내가 혹시나 너 시간을 뺏고 있는 거 아니야? 너는 지금 이렇게 당장 결제하면은 빨리 살 수 있었는데 괜히 내가 이렇게 찾아보고 해가지고 너 시간을 내가 뺏는 거 아니야? 이렇게 물어본 거였대요. 그래서 저는 그때 시간 뺏는 거 아니야? 너 시간 내가 뺏는 거 같은데? 라고 했을 때 맞아. 라고 대답을 해버린 게 된 거예요. 그래서 아니야 그거 아니고 오해고 나는 그게 잘못 이해를 한 거야 하고 이렇게 또 넘어갔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거는 이 세 가지 사건 있잖아요. 제가 말한 세 가지 사건이 무려 2주 안에 다 일어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국인인 제가 한국에서 평생을 살면서는 얼마나 더 비슷한 사건들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제가 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날까를 좀 생각을 해보다가 한국어의 특징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에게 이 한국어의 특징 한 가지, 한국인들도 헷갈려하는 한국어 특징 한 가지, 그리고 거기서 이어지는 한국 문화의 포인트까지 이야기를 해보는 그런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서론 앞에서 하는 이야기가 좀 길어졌는데요. 그래도 여기까지 다들 이해하셨죠? 그러면 지금 바로 한국 사람들도 헷갈려하는 한국어 이야기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재밌게 들어주세요. 자, 그러면 이제 원인 분석의 시간입니다. 도대체 왜 이런 사건들이 3번이나 계속 일어났는가? 이 한국인들도 헷갈려하는 한국어의 포인트가 뭐냐? 바로 이야기를 해보면요. 이 3가지 사건 모두 문장에 주어가 없었습니다. 누가, 뭘, 이런 주어들이 없었어요. 누가 티켓을 취소할 건지, 뭐가 서울에 와줬으면 좋겠는지, 누가 시간을 뺐는지, 이 누가에 해당하는 주어가 다 빠져 있었어요. 아마 이 한국인들은 잘 모를 거예요. 한국어에 이런 주어들이 종종 없다라는 거를 이렇게 깊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그냥 이렇게 항상 대화를 해왔으니까 모를 것 같은데 외국분들, 외국에서 한국어를 처음 이렇게 배우기 시작하신 분들은 다들 많이 느꼈을 것 같아요. 아니, 왜 주어가 없는 거지?
누가 뭘 하는지 어떻게 알지? 이런 그 질문들 한 번쯤은 생각해보지 않았나요? 아, 배고파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누가 배가 고프다는 건지 어떻게 알지? 영어였으면 I am hungry 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리고 영어에서 많이 하는 표현 I love you, 너를 사랑해 라고 하는데 한국에선 그냥 사랑해 라고만 하잖아요. 도대체 한국인들은 이 주어가 없는데 어떻게 그걸 다 이해하면서 얘기를 하는 거지? 이런 생각 한 번쯤은 해보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그냥 이 상황 속에서 당연히 지금 A에 대해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뭐 뒤에서 굳이 A라고 얘기하지 않아도 그게 이어지면은 아, A에 대한 내용이구나 이해를 하면서 듣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나는 사과를 진짜 좋아해. 근데 빨간색은 맛있는데 초록색은 별로더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뭐가 빨갛고 뭐가 초록색이라는 걸까요? 당연히 앞에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으니까 빨간 사과는 맛있는데 초록 사과는 별로더라 라고 얘기를 한 거잖아요. 근데 한국어에서는 이거를 그냥 빼버립니다. 필요 없다고 생각해요. 앞에서는 이미 사과 얘기했으니까 이어지면 뭐 특이한 뭔가가 갑자기 나오지 않는 이상 사과에 대해 얘기하는 거니까 필요가 없어. 이거 빼버려. 이렇게 생각하고 이야기를 해버려요. 그리고 여기서 이어지는 건데 그 한국 사회는 문맥이 되게 중요한 사회라고 해요. 문맥은 저번에 그 한국어 잘 안 들릴 때 어떻게 연습하면 좋나 이런 얘기할 때도 언급을 했었는데 문맥은 그 앞뒤 상황을 얘기해요. 앞뒤의 상황을 잘 이해하고 행동하거나 말을 해야 되는 그래서 같은 문장이 있어도 누가 얘기하는지 어떤 상황에서 이야기를 하는지에 따라서 달라져요. 이거를 되게 쉽게 이야기한 단어가 눈치거든요. 눈치는 또 할 이야기가 많아서 따로 에피소드를 만들어 보고 싶긴 한데 눈치 무슨 뜻인지 아시나요? 눈치가 되게 다양한 언어로 이제 번역을 해보려고 노력을 하는 걸 많이 봤는데 이걸 번역된 그 말로 이해를 하면 좀 정확하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게 뭐 read the room 영어로는 그 방의 분위기를 읽는다. 아니면 일본어로는 쿠키오 요무라고 그 방 속에 있는 공기를 읽는다. 이렇게 그 번역이 많이 되더라고요. 근데 이 영어의 read the room 아니면 쿠키오 요무 같은 그 뜻은 이런 거잖아요. 분위기를 보고 내가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조금 참는 그런 느낌이잖아요. 분위기 속에서 내가 이 말을 하고 싶지만 이걸 잠깐 좀 참고 이 사람들이 좋아할 것 같은 행동을 하는 거. 그런 뜻인데 이제 한국어의 눈치는 딱히 내가 하고 싶은 거를 눌러야 된다라는 건 아니고요. 그냥 이 상황을 읽는 능력을 의미해요. 앞의 상황, 이 사람의 표정, 그리고 뭐 지금 나의 위치, 그리고 우리 둘과의 관계 이런 것들을 그냥 읽는 능력을 눈치라고 합니다.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문장이 있어요. 제가 어제 친구를 만났는데 친구를 보자마자 친구 기분이 안 좋다는 것을 눈치챘어요. 라고 얘기를 하면은 내가 뭔가 하고 싶은 게 있었는데 그 친구의 표정을 보고 뭐 내가 하고 싶은 걸 안 하고 그걸 이해했다. 라는 뜻이 아니라 그냥 저 사람의 표정은 원래 이런 표정이었는데 오늘 표정을 보니까 조금 다르네? 오늘 기분이 안 좋구나. 이런 거를 알게 됐다. 이해했다. 라는 뜻이 되고요. 그리고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죠. 술자리가 있었어요. 회사 사람들이랑 술 같이 마시다가 너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눈치 좀 보다가 집에 빨리 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이 상황, 지금 이 상황을 보니까 저 사람들 재밌게 놀고 있네. 여기서도 내가 지금 사라져도 그냥 모를 것 같아. 이런 상황들을 잘 보고 있다가 좋아, 지금 이 타이밍이야. 지금 가면은 이상하지 않을 것 같아. 하는 그 타이밍에 집에 돌아갔어요. 라는 그런 뜻이 되거든요.
그리고 마지막 예시인데 눈치가 빠르다라는 말이 있어요. 눈치가 빠른 거는 이 눈치라는 능력이 되게 좋다. 이런 상황, 이런 분위기를 잘 읽는 사람, 빨리 캐치한다. 그런 사람들한테 눈치가 빠르다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눈치라는 단어 대충은 어떤 건지 아시겠죠? 이 눈치가 한국에서는 중요하다기보다는 항상 있어요. 사람들은 항상 이 분위기를 파악하고 눈치를 가지고 대화를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아빠랑 얘기할 때 취소해요. 기존 원래 있던 거는 취소해요. 라고 하면은 제가 눈치를 잘 보고 당연히 아빠는 이런 거 취소하는 방법 모를 테니까 내가 잘 확인하고 아빠한테 물어보거나 제가 해드릴까요? 물어보거나 아빠가 할 수 있는 거 맞아요? 이렇게 더블 체크를 했었어야 됐어요. 근데 제가 눈치가 없었던 거죠. 이런 상황에서는. 제가 눈치를 잘 보지 못했고 아빠가 당연히 할 수 있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버렸다는 거. 그러니까 한국어에서는 이렇게 주어가 빠져있는 문장들이 되게 많고 그리고 이렇게 문맥으로 해석해야 돼. 눈치를 봐가면서 그 문장을 이해해야 되다 보니까 어려울 때가 있어요. 한국인인 저한테조차. 그리고 여기서 보너스로 한 가지 이유가 더 있는데 되게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아요. 이게 뭐 다른 나라에서는 더 직접적으로 얘기 안 하는 나라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한국어도 이렇게 직접적으로 내가 이걸 원하니까 너가 이걸 해주세요 라고 정확하게 이거를 찝어서 이야기하지는 않는 편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한테 아빠가 이거 직접 취소하세요 라고 얘기하면은 뭔가 좀 시키는 것 같고 좀 미안하고 그런 생각을 이제 깊게 생각하진 않는데 그냥 그런 생각이 항상 머릿속에 있다 보니까 그냥 취소해요. 이렇게 좀 부드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까 또 세 번째 시간 도둑 사건에서 시간 뺏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한 것도 원래 이게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려면 내가 너 혼자 했으면 좀 더 빨리 했을 텐데 괜히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너 시간 뺏는 것 같아서 내가 좀 미안하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그냥 시간 뺏는 거 아니야? 이렇게 좀 둘러서 이야기를 합니다. 직접적으로 이런 행동을 해서 이런 감정을 느꼈고 너는 이런 감정을 느낄 것 같고 나는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할 거야. 뭐 이런 직접적으로 표현을 하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세 가지를 다 캐치하려고 하면은 이제 오해들이 자꾸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조차도 이렇게 작은 오해들을 뭐 금방금방 풀 수 있는 오해들이긴 하지만 작은 오해들을 계속 쌓고 있는 거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이것들은 해결 방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이 세 가지 어려운 점들을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특히나 외국어 공부하시는 분들이 얼마나 더 어려울 거예요. 한국인들한테도 어려운데. 그런 걸 어떻게 해결하면 좋을지 이야기를 해보고 끝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해결 방법은요. 두 가지 상황이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상황은 혼자서 들을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요. 할 때가 있을 것 같고 두 번째는 대화할 때 엄청 걱정될 수도 있을 것 같거든요. 내가 혹시나 얘가 얘기하는 걸 잘못 이해하면 어떡하지? 얘가 지금 뭘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내가 하라는 건지 너가 하라는 건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떡하지? 이런 고민들이 있을 것 같아서 먼저 첫 번째는 혼자서 뭐 드라마 같은 거 볼 때, 영화 볼 때 그런 거 어떻게 이해해요? 라는 질문을 한다면 이거는 연습해야 됩니다. 한국인들은 뭐 이런 상황에는 굳이 뭐 내가 했다라는 거를 얘기를 안 하는구나. 예를 들면 드라마를 보는데 이런 장면이 나와요. 너가 그때 그렇게 얘기했잖아. 이거 이렇게 안 한다며 다시는 했는데 상대방이 언제 그랬어?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언제 누가 그랬어? 라는 문장인지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대화 속에서 이제 파악을 하는 거죠. 이 사람이 너가 그렇게 얘기한다며? 라고 물어봤고 이제 반대편에 있는 사람이 언제 그랬어? 라고 화를 냈다는 건 내가 그런 적이 없는데 언제 그랬냐? 라고 물어보는 거구나. 이런 상황에서는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안 하고 내가를 빼고 얘기할 수도 있구나. 이런 것들을 예측해보고 맞나? 아, 맞네. 이렇게 하는 연습들을 여러 번 해보는 거죠. 그래서 대표적인 거는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감정 이야기할 때 영화를 봤는데 너무 슬픈 거예요. 라고 누가 얘기를 해요. 그러면 누가 누가 슬펐다는 거야? 이런 생각이 들 수 있는데 보통 앞에 무슨 아무 다른 등장인물 없이 혼자서 이야기를 하는 상황이라면 아, 그거는 나에 대한 이야기구나. 내가 영화를 봤고 그걸 본 나는 슬펐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구나. 라고 이해를 하게 되는 거죠. 아, 배고파. 라고 하는 거는 아, 내가 배고파. 라고 하는 건데 내가를 빼고 이야기를 하는구나. 이런 데이터들을 점점 쌓아가는 연습을 하는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짧은 연습 한 가지 한번 해볼까요? 상황을 드려볼게요. 여러분들이 이제 한국에 놀러 와서 제가 좋은 식당을 예약해준 그런 상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혼자 그 식당에 가게 됐어요. 저는 이제 예약만 도와준 거고 여러분들이 혼자 식당에 가려고 했는데 막상 가기 전에 친구가 생겨버린 거예요. 그래서 한 명이 아니라 두 명이 그 식당에 가도 될지 안 될지 이런 거를 물어보고 싶은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한테 다시 전화를 합니다. 뚜루루 촉. 디디, 너가 예약해준 식당 있잖아. 거기 나 원래 혼자 가려고 했는데 갑자기 친구가 생겨서 한 명 더 갈 것 같아.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걸 들은 디디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아, 그래? 괜찮아. 그거 그냥 가게에 2명이라고 얘기하면 돼. 라고 얘기를 했을 때 문제. 자, 지금부터 누가 가게에 2명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까요? 1번 디디, 2번 여러분들. 누굴까요? 사실 여기서 둘 다 돼요. 둘 다 돼요. 그래서 제가 전화해서 얘기를 해도 되고 여러분들이 들어갈 때 얘기를 해도 되는데 아마 이 상황에서 디디는 너가 들어갈 때 그냥 2명이라고 얘기하면 돼 라고 얘기를 한 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이 뭐 어떻게 하는 거야? 이렇게 헷갈릴 수 있잖아요. 그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에요. 대화를 할 때 무슨 얘기를 하는지 모르겠어.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물어보면 됩니다. 물어보면 돼요. 누가 얘기하면 돼? 내가 얘기하면 돼? 너가 얘기해 줄 수 있어? 이렇게 물어보면 돼요. 내가? 너가? 이렇게 얘기를 하면 되는데 이것도 아까 얘기했던 부드럽게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직접적으로 얘기하지 않고 부드럽게 얘기하는 게 또 있단 말이죠. 그래서 만약에 저였으면 너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나로 얘기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가 얘기하는 거야? 라고 하면은 너한테 얘기하라고 약간 프레셔를 주는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라면 그러면 내가 들어갈 때 이야기하면 될까? 라고 물어봤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서 포인트는요. 여러분들 한국인들도 이거 헷갈려요. 제가 2주 동안 3번이나 이걸 헷갈려서 이런 사건들이 일어났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모르겠으면 물어보면 됩니다. 근데 물어볼 때 누가 이렇게 뭐가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고 아니면 내가 아니면 너가 아빠가 직접 할 거예요? 누가 하는 거예요? 제가 할까요? 이렇게 확실히 체크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그거 가지고 왜 이렇게 사람 말을 못 알아들어? 한 번 이야기하면 얘기해야 되는 거 아니야? 너 눈치가 없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물론 10문장을 이야기했는데 10번을 잘못 이해해서 막 물어보고 하면은 답답할 수는 있겠죠. 이 친구 좀 눈치가 없군. 대화의 흐름을 잘 따라가지 못하는군 하고 힘들어할 수는 있지만 어느 정도는 내가 혼자서 연습을 하고 이제 좀 진짜 모르겠는 거 이렇게 물어보면 미안 내가 조금 어렵게 얘기했다 하고 이야기를 해줄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겁먹지 말고 여러분들은 좀 애매한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된다 라는 거 마지막 솔루션으로 얘기해드리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떠신가요, 여러분? 한국어의 특징 이런 거 알아봤는데 여러분들은 최근에 좀 한국어 배울 때 이런 거 좀 어려웠다 하는 포인트나 아니면 여러분들이 나라에서 뭔가
여러분들 언어 속에서 발견한 특징들 이런 거 있을까요? 있으시면 또 남겨주시면 제가 또 생각해보고 제 의견 이런 것들 팟캐스트 에피소드로 한번 만들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이 좀 어려워하는 한국어 포인트 이런 것도 많이 알고 싶으니까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한국인들도 헷갈려하는 한국어 표현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네, 오늘은 이렇게 한국어의 특징 한 가지 그리고 뭐 한국 문화 중에 큰 부분인 눈치 문화까지 살짝 이야기를 해봤는데요. 어떠셨을까요? 제가 이 주어를 빼고 이야기하는 그 언어 있잖아요. 이게 한국어만 그런 것 같다는 생각은 하지 않아요. 아마 여러분들 언어에서도 이런 주어를 빼고 이야기할 때가 있을 거예요. 대표적인 게 여러분 비트겐슈타인이라는 철학자 아시나요? 그 비트겐슈타인의 책 한 가지 중에 언어 게임이라는 챕터가 있어요. 그 언어 게임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벽돌 이야기인데요. 공사장 같은 곳에서 사람들이 막 벽돌을 이용해서 집을 만들잖아요. 근데 거기서 2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한 명은 좀 높은 사람이고요. 거기서 일을 지휘하는 사람이고 한 명은 뭔가 이렇게 도와주는, 서포트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이 높은 사람이 다른 거 하나도 얘기하지 않고 벽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그 낮은 사람이 뛰어가서 벽돌을 가져가서 그 사람 손 위에 이렇게 올려주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들 아실 수 있죠? 뭐 이건 아마 영어로 얘기했을 거예요. 어느 나라인지 잘 모르겠는데 bricks라고 얘기를 하면은 손에 누가 벽돌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 지금 벽돌 필요하니까 너가 벽돌 나한테 갖다 줘 라고 굳이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이 상황에서 벽돌이라고 하면은 너가 나한테 갖다 주는 거야. 이런 상황이 만들어지잖아요. 이제 이런 게 어느 나라에나 있을 거고 또 상황에 따라 보여질 건데 한국에서는 이런 게 좀 더 많다라는 거. 그 정도로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런 것들이 발견될 때마다 도대체 한국어는 왜 이렇게 어려운 거야? 도대체 이해할 수가 없어.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진짜 디디님이 한국어에 주어 없다고 했는데 이거 진짜구나. 내가 진짜 한국어를 잘 공부하고 있구나. 내가 진짜 한국 사람들이랑 이야기를 하고 있구나. 그래서 이런 포인트들이 발견되는 거구나. 한국인들 진짜 주어를 왜 자꾸 빼는 거야? 귀여운 녀석들. 이렇게 생각해 주시고 한국인들도 이거 자주 실수하는 거니까 너무 무서워하지 말고 뭔가 모르는 거, 좀 애매한 거, 어려운 거 있으면 물어보면 된다 라는 거 오늘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서 에피소드 만들게 됐습니다. 조금 도움이 됐길 바라고요. 그러면 저는 이제 공지사항 한 가지 드리고 마무리해볼까요? 디디의 한국문화 팟캐스트는 페이트리온 그리고 유튜브 멤버십을 하고 있어요. 이 팟캐스트가 계속해서 더 좋은 주제 가지고 좋은 팟캐스트 만들 수 있도록 응원하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라면 아래에 있는 링크 눌러서 여러분들의 마음을 보내주실 수가 있습니다. 보내주신 마음 정말 감사드립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러분 2025년 마무리 잘하고 계시길 바라고요. 저는 다음 팟캐스트로 다음에는 2025년 마지막 팟캐스트로 또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듣느라 너무너무 고생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좋은 밤 보내세요. 안녕.